네, 이 사고 현장에서 우철희 기자가 지금 상황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현장에서는 이 경찰과 소방,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국가수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권민석 기자. 네. 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인명피해 상황이라든지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인명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네. 일단 오늘 27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자력 대피를 했고 16명 사망에 11명 중경상입니다. 그 현장 소식을 조금 더 들어왔는데요. 네. 그 소방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환풍구 밑으로 추락할 때 이 추락하던 사람들이 이 상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틸 그레이팅, 네. 그 철제 상판과 네. 뒤엉켜서 밑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아주 피해가 커진 것 같다. 밑에 내려갔더니 사람 죄송합니다. 이 피해자들과 네, 피해자. 철망이 뒤엉켜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 환풍구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구조를 하려고 했으나 네. 환풍구 밑을 들여다 보니까 이 좁은 굴뚝 모양의 통로처럼 돼 있었고 이 중간에 턱이 있었기 때문에 턱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밧줄을 내려서 구조하는 것들은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이 환풍구와 연결하는 벽을 뚫고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사태의 심각성 때문인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금 조금 전 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태의 네.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기 선남 판교 테크노빌리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오늘 사고 관련해서 서울청사에서 조금 전에 안전관계장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 그리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정 총리는 조금 전 회의를 마치고 이 사고 현장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한 수십 분 있으면 도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이제 정홍원 총리도 이 안전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을 해서 이제 잠시 뒤면 사고 현장에 가서 또 이 그 현장 상황을 이제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자, 이 김동훈, 자, 사고 현장을 지켜봤던 이 목격자 시민의 말 듣고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도중에 뒤에서 갑자기 웅성하길래 봤더니 연기 같은 게 확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조그만 이렇게 뭐 휘지 타는 화재인 줄 알았더니 그게 환풍기에서 나오는 연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났고 그냥 너무 순식간에 무너졌다가 내린 거라서 거기서 무너질 거라 생각도 안 했죠. 네, 이 현장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의 이 목격 인터뷰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현장에서 이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소방 책임자 현장에서 했던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 깊이는 약 20m 정도 되고 이 공연장 상층부에서 철판 위로 관중이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25명이 발생을 해서 현재 이송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구조팀이 신속히 출동해서 구조를 완료하고 현재 분당 재생병원 및 4개 병원에 지금 이송 조치 완료했습니다. 네. 네, 이 사고 현장에서 이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이 소방 당국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봤고요. 네. 자, 재난안전은 김동훈 원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원장님, 이 지하철 환풍구, 우리가 흔히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지하철 환풍구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사고가 난 것처럼 이 고층 건물, 주차장 다층 건물, 주차장 환풍구, 이거 어떻게 좀 다릅니까? 지하철 환풍구는 아무래도 지하철이 다니면서 그게 다른 이런 주차장 이런 환풍구보다는 좀 용량이 좀 작죠. 지하철은. 그러니까 주차장 환풍구는 넓이에 따라서 이게 용량이 크니까 그런 상대적인 크기로 우선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환풍되는 양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보다 이런
주차장 환풍구가 아무래도 환풍되는 양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환풍구도 넓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환풍구 자체에 이런 여번같이 사람들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생각들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해서 이런 위험 요소를 고려해서 정책이나 여러 또 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고가 난 곳이 주차장 환풍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얼핏 보기에도 시설의 내구성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시니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내구성이 좋다, 그러니까 좀 평균은 된다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취약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원 설계를 보지 않아서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시설이고, 예.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저 정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다른 하중이 이렇게 부하가 걸렸을 때 과연 견디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네. 항상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권민석 기자. 네. 이 환풍구 이제 붕괴 사고지만은 이 환풍구 덮개가 이 몇 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이걸 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하중을 견디는 이 상판 덮개, 그러니까 이 환풍구 덮개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사고 현장에서 이제 들어오는 속보에 의하면 뭐 사회자가 이 멘트로 그 관람객들 보고 그 환풍구 덮개 위에 올라가신 분 내려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그 제지했던 이 안내 요원들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법규도 없고 주최 측이 또 미비한 점들도 있었고, 사실 이 환풍구 자체가 무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관람객보다 이 환풍구 위치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풍구에 올라가면 무대가 가장 잘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퇴근 시간에 이 공연 자체가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다 보니까 호기심이 또 발동을 해서 가장 네. 잘 보이는 또 위치에 또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환풍구 덮개에 대한 법 자체도 없고 네. 관리도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지도 안 되고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환풍구 덮개 자체가 그만큼 약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저렇게 많이들 올라서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행사 주최 측에서는 알고 있었는지조차도 좀 의문이고, 특히 지금 이제 정확한 이제 사고 원인 분석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현장에서 저렇게 1000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통제를 해야 될 터인데 저렇게 이제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네, 일단 근본적으로 주최 측의 책임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외 공연장이기 때문에 인명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분명히 이런 해명을 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해주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환풍구에 사람들이 30명 가까이 올라가 있고 사고 우려가 있어서 사회자가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안 내려왔다면 공연을 끄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연을 진행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맞는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책임 소재도 분명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리 감독 부실 문제도 나옵니다. 지금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이 부실했다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관리 감독도 부실한 거 아니냐. 야외 공연을 이렇게 그냥 쉽게 이런 안전장치도 없는데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공연 자체가 상당히 좋은 취지였습니다. 판교 네.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입주사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무료로. 무료 공연이었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야외 공연이다 보니까 야외 공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자체가 대처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연은 좋은 공연이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김동훈 원장님. 네. 이런 인재에 가까운 사고, 특히 이제 또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월호 참사 난 지 지금 6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안전불감증,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진짜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인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환풍구 덮개가 부식하든 안 하든 그게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현장에서 철저히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안전관리 이러한 의식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회 주최 측 관계자들의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지난 미국 같은 경우 9/11 테러가 발생됐을 때 9/11 테러 전과 후 이 법과 제도가 그리고 정부 조직도 완벽하게 다시 구성되어서 이렇게 운영되었었는데 우리도 사실 세월호 이후에 여러 법 제도나 이런 게 충분히 잘 반영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진행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또 지난 우리 겨울에 발생됐던 마우나 오션 리조트 그거와 또 연장선상에 그것도 붕괴 사고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국민들 모두가 사실 많이 지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의 안전 트라우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또 이런 재난, 안전 위에 또 재난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또 지금 에볼라도 또 국민들 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안전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안전에 대한 징조, 위험한 징조,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사전에 해결함으로 인해서 큰 안전사고나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들 모두가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 모두나 우리나 다 당국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미비한 준비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생각하시는 법 마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말씀하실 때 환풍기의 설치에 대한 법도 없고 또 야외 공연장에서 안전에 대한 관련 법도 없고 이건 그럼 법 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죠. 이제 법 제정도 필요하고 또 제도적인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또 반영을 시킨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죠. 지금 이런 우리 독일의 울리백 교수, 사회학 교수 울리백 교수님 계십니다. 그분은 위험은 민주적이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험은 민주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적이다는 것은 다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은 다 공평한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위험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사실 이게 다 똑같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꼭 누가 선택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또 누구나 다 그런 위해 요소나 위험 요소 있는 거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그런 것을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지금 어두운데도 지금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사고 현장에서 이 감식 작업, 이 국가수 관계자들 또 이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지금 사고 원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권민석 기자.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이제 추가로 밝혀지겠지만 일단 환풍구 상판과 관련 없이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환풍구 덮개 위로 관람객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현장에 통제 요원들이 없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환풍구 상판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회자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안 됐고 일단 그냥 공연을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을 안고 공연이 진행됐고 그 현장 화면을 보시면 그 무너진 상판, 그러니까 환풍구 주변에 관람객들이 사고 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보이고 안전요원들이 와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인즉슨 환풍구 주변에는 공연장과 약간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전요원들이 여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쓴 것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풍구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상존했던 그런 현장이었지만 네. 그 앞서 보셨던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사고가 난 뒤에도 현장에서는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순식간에 아주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너무나 큰 소음과 사람들이 열광하는 소리와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이 정말 끔찍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더 빨리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이 환풍구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이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지금 사고 원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우철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환풍구 붕괴 사고 현장인 판교 테크노밸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10분 전쯤 이곳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사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고 관계자들,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찰, 소방, 그리고 국가수 관계자들에게 사고 경위와 대책, 그리고 향후 지시까지 보고받고 이제 상황을 돌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조금 전에 그리고 환풍구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그 환풍구 붕괴 잔해들이 이제 조금 전 경찰에 의해서 치워졌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국과수와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 조사에 지금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 현장 주변에서 현장과 그 곳곳을 둘러보면서 과연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유심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사고를 정리해보면은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을 당시 인기 걸그룹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1000에서 2000명 정도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부 관객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지대보다 1m 정도 높은 환풍구에 올랐다가 철제 환풍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하 4층 깊이 15m 아래로 갑자기 27명이 추락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는데요. 현재까지 16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 200여 명과 경찰 50여 명이 투입돼서 지금 구급차 12대를 비롯한 차량 50여 대도 현장에 출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추락 지점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끌어올리는 식의 구조가 아니라 지하로 바로 차량과 장비들이 가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조가 진행이 됐는데요. 저녁 7시 반쯤에 인명검색과 구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 안전조치가 있었느냐가 가장 핵심 관건인데요. 목격자들 가운데서는 관객들이 많이 몰렸지만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관객들이 밑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크노밸리 관계자들은 안전요원들이 제지를 했지만 유명 가수의 공연이 벌어지면서 관객들이 갑자기 몰려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분 전쯤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곳 사고 현장을 찾아서 관계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던 그 부서진 철제 환풍구 잔해들을 수거해가는 모습도 목격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 사고 현장에서 YTN 우철입니다.